짜깁기, 조작 의혹 검찰 기어이 징역 2년 구형. 김성진 기자. 억지 기소, 증거 조작, 짜깁기,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에 붙은 비판적 수식어들이다. 그동안 불공정 편파 수사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20일 오후 기어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를 씌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10월 이하, 벌금 200에서 8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 기준을 적용했을 때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벌금 500만에서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대선 기간 있었던 두 마디 발언을 이유로 법원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치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단 두 마디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게 합당한 처분인지 의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과도한 구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건은 재작년 9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김문기와 백현동 크게 두 갈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을 출생제,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인 행위라고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이 대표 쪽은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 기억에 해당하며 인식, 의식, 기억 등은 객관화할 수 없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볼 수 없어 허위 여부 판단을 떠나 애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도 동일하게 지적한 사항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22일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언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것이 아닌 개개 행위가 쟁점이 되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지적은 이 대표의 모른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과거의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리상 무리라는 방증이다.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검찰 스스로 공소 제기가 무리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은 공소장에 나온 이 대표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수정한 뒤 이 전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우 추상적이고 낯선 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교유관계에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식한 그 자체가 사실을 부인한 행위라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당시 이에 대해 검찰이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의도를 밝히라고 지적했으며 이 대표 쪽 변호인단에서도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모든 것을 그 안에 포섭하는 검찰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와 김문기가 그러한 교유관계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한 점, 과거 세미나에 동석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은 12년간 김문기와 끊임없는 교유행위, 일반 직원과는 다른 특별한 교유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직원 4,500여 명 중 김 전 처장과 같은 팀장급만 600에서 700명 되는 만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에 정해진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쪽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들에게도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검에 230여 명이 있는데 사진을 주고 이름을 써보면 얼마나 맞힐까?
출근 때 경비 직원의 얼굴, 이름을 몇 명이나 알까라며 냉정히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고 너네 다 알고 있잖아. 라며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엄두도 못 내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성남시장 산하기관 팀장과 활발하게 사귀어 노는 관계였다는 게 전제라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한 보고도 있고 해외 출장 가서 골프도 쳤다는 건데 이게 8년 동안 일어난 몇 번의 접촉이다. 이걸 검찰은 활발히 교류 행위를 했다고 표현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교유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인간의 기억력과 표현력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맞는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검찰 쪽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을 갔을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당시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검찰은 파워포인트로 띄운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읊으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골프를 잘 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한 뒤 초보자들은 자기 골프공도 못 찼는데 골프장에서 교유했다. 아마 자기 공짜 자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저기서 무슨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처장은 유동규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지만 좌우지간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쳤으니 굉장히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니까 가족들에게 그런 영상을 보냈을 것이라며 피고인도 그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몇 번이나 했겠느냐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김 전 처장 본인의 진술인데 김 전 처장 본인은 사망하기 전 검찰 진술에서 제1공단 분리 개발 보고와 한두 번 배석했을 뿐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실제 팀장인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 보고 시 배석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직보했다는 건 믿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온 사진이 원래 모든 행사 참석자가 함께 나온 단체 사진이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만 나오도록 교묘하게 편집 조작됐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변호인단뿐 아니라 이 대표도 오전 오후 신문과 최후 진술 등에서 여러 차례 증거 조작과 짜깁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2,500장이 넘는 해외 출장 사진 중에서 골프를 함께 친 사람들끼리 찍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진 등 20에서 30장만 선별적으로 증거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또 이 법정에서 제가 얼마나 김 전 처장과 가까운지의 논쟁이 벌어지니까 저를 중심으로 유동규, 김문기 셋이 앉아있는 사진을 증거로 냈는데 제 블로그에서 입수한 것이었고 8에서 9명이 앉아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증거로 냈다며 증거 위조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성남시장 표창장을 수여했으므로 가까운 사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니 한 해에 표창을 한 게 2,500명이 훨씬 넘고 김 전 처장이 표창을 받았다는 날은 수백 명을 표창을 했다면서 김 전 처장은 직접 재계 표창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당연히 확인했을 것임에도 검찰은 표창장을 주고 모를 수 있냐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뿐만이 아니다. 소위 공문서를 표지가리를 해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명단에 있고 제가 결제한 걸로 보도했다면서 그게 확인이 됐는데도 해명하지 않는다. 그냥 적당히 뭉개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공문서 표지가리는 이 대표가 2014년 12월 2일 결제한 호주, 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이라는 공문을 검찰이 임의로 수정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초 결제한 문건에 김문기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김문기가 포함된 결제도 안 된 수정 명단을 짜깁기해 마치 최초 결제부터 김 전 처장이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성남시 직원도 검찰 의도대로 속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이 포함된 문서를 직접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명백한 조작이다. 공판에서는 증거 조작, 짜깁기 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문제 등도 거론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대체 누구냐면서 백현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계속 변호사를 통해 백현동 수사 기록을 복사해달라 하는데 1년이 지나서야 복사해주겠다고 통보했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자신들만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쓰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을 안 지키기로 한 건지,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이 사건에서만 이상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이 뭐를 꺼내듯이 이런 거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낸다며 당연히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기록 같은데 그건 쏙 빼놓고 못 보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에 대해선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정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 6월 공판에선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 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제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면서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고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을 마치며 인간적인 불안함을 전하면서도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결국 이 나라의 개인 인권, 오랫동안 만들어온 세계에 자랑하는 이 민주적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면서 결국은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의 최후보로, 민주주의 최후보로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최후 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모두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